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드디어 10월 19일 많은 관심 속에 상장한 신성 ST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알아볼 건데요. 자, 사실상 신성 ST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차트 분석 같은 이 기술적 분석은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일 영상에서는 이 신성 ST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방법인지 설명드릴 테니까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신성 ST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가장 핫했던 테마, 이 초전도체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최대 주주로 있는 2차전지 기업이에요. 뭐 2차전지라는 사업이 이 미래성, 다들 아시다시피 이 미래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만큼 이번 연도만 보더라도 이 금양, 자, 금양이나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자, 미친 듯이 뛰어 올랐는데, 자, 하필 이 신성 ST의 상장 시기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식을 때 상장돼 버리죠. 뭐 그래도 역시나 이 최대 주주인 신성 델타테크 덕분인지 많은 관심과 함께 수요 측에서 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자, 덕분에 이 공모가, 자, 공모가 같은 경우는 밴드 상단인 26,000원으로 잡혔었죠. 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40%에서 맞아, 마이너스 40%에서 400%까지 움직입니다. 자, 가격으로만 보자면 15,600원에서 자, 10만 4천원까지 움직일 수가 있던 거죠. 이 장 초반에는 역시나 이 81%, 자, 무려 이 81%나 상승하면서 강한 힘을 보여줬지만 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이 50% 상승된 39,000원으로 장을 마감했어요. 자, 요즘 이 신성 ST를 떠나서 뭐 두산 로보틱스, 자, 두산 로보틱스나 이 퓨릿 같은 큼직큼직한 종목들이 상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장했던 이 신규 상장주들 전부 다 장 초반에는 강한 힘을 보여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성 ST 또한 비슷한 흐름으로 가락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 기업들이 잘못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신규 상장주의 특성상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폭의 제한이 400%까지 넓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공모에 참여해서 빠르게 단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하게 되면 이 공모가 대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시작하게 되고 자, 그 과정 속에서 차익 실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거품, 자, 이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지금의 주가는 이 적정 주가. 자, 적정 주가가 아니라 거품이 낀 가격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주가가 비싸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렴한 주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성 ST가 어떠한 사업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같이 알아봐야겠죠. 일단 이 신성 ST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 부품, 자,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당연히 부품 제조를 주력으로 삼는 기업인 만큼 금형 기술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차전지 분야에서 이 금형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매출 성장, 자, 매출의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자, 이번 공모, 자, 공모를 통해 만든 자금 또한 이 공장 증설, 자, 캐파 증설에 사용할 예정이니까 매출액은 더 크게 증가하겠죠. 쉽게 말해서 이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란 뜻이고요. 뭐 미래에 매출이 성장한다 해서 지금 매출이 안 나오냐?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 이 신성 ST의 주력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2차전지 부품 사업인데 2차전지를 떠나서 이 차량 부품과 IT 부품에서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죠. 자, 고객사 또한 보시면 2차전지에서는 LG와 SK, 뭐 LS, 이 차량 부품과 IT에서는 삼성, 뭐 고객사 또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 가장 주력 사업이 이 부스바. 자, 부스바라는 이 전도체인데 현재 매출의 50%, 자, 보시다시피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스바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배터리에 내장되는 부품들, 자, 이 부품들의 전기 에너지를 연결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부스바의 기술력으로 매출, 자, 매출 또한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데, 자, 이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재무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재무에 문제가 없다는 건 바로 장기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당분간 주가가 하락한다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기업이란 뜻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이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조금씩 꺾이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기차,
자, 전기차가 시장을 이끌어갈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뭐 중국이 됐든 간에 뭐 미국이 됐든 간에 유럽이 됐든 간에 뭐 이 내연기관차 규제가 심해지고 있고 이 전기차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 중에 있죠. 자, 이게 바로 이 신성 ST가 가치 투자가 가능한 이유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신성 ST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해야 될까? 자, 어느 정도에 매도해야 할까 알아볼 건데, 알아보기 전에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본업으로 바쁜데 언제 이 뉴스들 찾아가고 공시들 찾아보고 뭐 호가창 쳐다보고 차트 쳐다보면서 매매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리려고 이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뭐 어렵게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고 연락 남겨주고 그러실 필요 없이, 자, 보시다시피 제 영상 밑으로 쭉 내려서 보시면 이 설명란, 자, 설명란과 이 댓글창에 참여 링크 하나 걸어뒀는데요. 뭐 어렵게 제 번호로 연락 남겨주실 필요 없이 이 링크만 한번 클릭하시면 이 소통방에 바로 참여 가능하시니까, 자, 클릭만 하셔서 좋은 정보들 바로바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신성 ST의 적정 주가를 예상해보기 위해선 가장 비슷한 상장주를 찾아야겠죠. 바로 2차전지 부품주인 이 알맥. 자, 알맥과 3기 EV입니다. 자, 현재 이 신성 ST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바로 3,500억이죠. 알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300억이고요. 이 3기 EV 같은 경우는 1,700억 정도입니다. 자, 알맥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를 보호하는 케이스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자, 하지만 2차전지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이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죠. 이 3기 EV 같은 경우도 고점과 대비해서 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자, 그만큼 현재 2차전지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할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뜻은 이 신성 ST 또한 당분간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크다라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폭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 신성 ST 같은 경우는 알맥이나 3기 EV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매출의 성장성이나 영업이익률 또한 가장 좋고 이 사람들의 관심도 세 기업 중에 가장 크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격대, 자, 지금 가격대에서 위로 아래로 이 만원 내에, 자, 만원 내에서 박스권을 이어오다가 이 2차전지 섹터가 다시 관심을 받을 때 큰 상승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차 부품, 자, 전기차의 부품 관련주들은 이 소재주들과는 달리, 자, 이 미래 가치, 자, 미래의 가치가 주가에 많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2차전지, 자, 2차전지 섹터 수급이 좋아지면 이 성장성,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무조건 주가가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이번 이 신성 ST의 상장 이후 관심이 줄어들 때, 자,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는 건 투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당연히 제 영상을 봐도 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가격까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라 말씀드릴 테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소통방을 링크 클릭하신 후에 들어오셔서 꼭 질문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준비한 돈이 되는 뉴스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폐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폐배터리,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 자동차 업계들만 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수소나 전기를 사용하는 2차전지 자동차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지만 몇 년 뒤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같은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그 뒤에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막막하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외관부터, 아니면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아니면 뭐 배터리의 종류, LFP 배터리가 됐든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수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2차전지 배터리가 됐든 간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배터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폐배터리 주식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 같은 경우는 오래 쓴다 하더라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죠. 이 1세대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년도부터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 폐배터리 대장주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주식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연기금에서도 미친 듯이 주워담고 있죠. 그런데 이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안 좋은 주식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관들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사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바닥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전고점만 가더라도 6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릴 거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려서 댓글 보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뉴스와 함께 설명드릴 거고, 전 세계 뉴스와 함께 이 주식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꼭 받아가시고요.